동네 캠핑 추워서 안 나가는 하남자 캠퍼를 위한 영상.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오늘은 동계 캠핑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플캠이나 솔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쉘터는요, 다이스 쉘터라고 플랜40의 1인용, 최대한 2인용까지 쓸 수 있는데 1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사이즈가 작은 텐트가 난방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에는요, 옴니 230이라든지 파세코 27 정도 되는 대류형 등유 난로를 켜주시면 따뜻하기는 하겠지만 따뜻함을 넘어서 안에서 찜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등유 난로 켜놓고 문을 다 열어야지 좀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데, 제가 요번에 캠핑을 할 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밤에 마이너스 한 16도까지 떨어졌어요. 경상도에서 이렇게 될 리가 잘 없는데 여튼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반사식 난로 하나 들고 오고요. 그리고 화목 난로를 들고 왔는데, 화목 난로는 낮에는 또 따뜻하게 있을 수 있지만 밤에는 또 사용을 하기가 어렵죠. 펠렛 연소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등유 난로, 반사식 등유 난로는 열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나일론은 결로가 조금 더 생기는 구조예요. 이게 또 싱글월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난방을 좀 과하게 해버리면 내부의 결로는 안 생깁니다. 다 건조해버리니까. 그런데 어중간하게 난방을 해버리면 사람이 춥지는 않아요. 패딩같이 저처럼 조끼 하나 입고 있으면 춥지는 않은데, 이게 어중간하게 난로를 피우면 이 난로가 이 열기를 펼치는 곳이 성부에만 머물러 있고 테두리 부분이나 문 벽에는 거의 열량이 안 닿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온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첫날에 등유 난로를 켰을 때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그냥 문이 다 얼어 있더라고요. 문 여니까 그냥 얼음이 두두둑 떨어질 정도로 얼어 있고, 그리고 스커트 끝에는 다 고드름이 매달려 있고, 이 정도로 결로가 이제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목 난로를 켜니까 이제 위에서 또 비가 두둑두둑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는 아예 등유 난로를 밤에 잘 때 켜놓지 않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럼 안에는 어떻게 되냐? 춥죠. 당연히 추워요. 바람만 막아줄 뿐이지 밖에 있는 냉기가 이 얇은 스킨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생활을 할 때는, 깨어있을 때 동안만 난방을 하고 취침을 하러 들어갈 때는 이제 저는 이렇게 이너 텐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너 텐트가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코트 텐트는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텐트고 제일 좋아하는 텐트입니다. TC 소재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치기가 좀 쉬워요. 폴대를 이렇게 슬리브에 쑤셔 넣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코트 텐트를 조립을 해서 텐트 안으로 가져오는 거 말고 내부에서 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냥 탁탁탁 걸어주는 방식이 있죠. 그걸로 돼 있습니다. 사이즈도 어느 정도 넉넉해서 지금 제가 밑에 받쳐놓은 야침이 폭이 80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큰 와이드한 코트를 들고 왔거든요. 요거는 마운트 리버 제품인데 얘는 또 다리가 접어집니다. 그러니까 낮게 로우 모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밑에 다리를 접어서 다리를 높이게 되면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거든요. 40cm 언저리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럼 얘가 위로 너무 올라가 버려요. 너무. 그래서 이 천장에 좀 닿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로우 모드를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온 캠핑장은 바닥이 파쇄석이 깔리긴 했는데 모든 사이트가 데크 사이트예요. 데크 사이트에 단점이 있습니다. 데크 사이트의 단점은 데크 밑에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요. 위로 슝슝슝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죽는 일은 당연히 없는데 바람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라운드 시트를 깔지 않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다이스 쉘터도 밑에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데, 저는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 텐트, 아예 처음부터 박음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달려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그라운드 시트를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음식 먹다가 떨어지고 발자국 나고 이런 거 있죠. 저는 그게 되게 좀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원래 그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저는 그게 싫어서 그라운드 시트를 안 깔고 있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이제 계속 찬 기운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난방을 해가지고 찬 기운을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밤에는 난방 기구를 저는 안 트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는 코트 텐트용 그라운드 시트가 따로 있습니다. 딱 요 사이즈에 맞는 게 나오거든요. 뭐 디얼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요. 그거를 한번 깔아주면 밑에서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냉기 그리고 한기, 습기를 일단 다 막습니다. 그래서 코트 텐트 쓰실 때는 코트 당연히 쓰잖아요, 그죠? 아침 전용 그라운드 시트를 꼭 깔아주시는 걸 추천해요. 이거는 파세스 사이트든 뭐 데크 사이트든 가리지 않고 얘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깔고요. 바닥에서 냉기를 일단 한번 차단을 해주죠.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에 뭐 짐들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쑤셔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트 바로 위에 코트 텐트를 치는데 저는 사이즈가 지금 좀 안 맞는 상황이긴 한데 이 아버 아웃도어의 코트 텐트가 이 모서리 부분을 코트랑 결합시킬 때 어떤 방식은 씌우는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이런 에어 매트라든지 아니면 자충 매트 같은 거를 하나 안에 넣어줍니다. 이 트루버 자충 매트거든요. 1인용짜리인데 이건 어느 브랜드를 쓰든 뭐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트루버께 이게 목 부분에 약간 베개처럼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자주 쓰고 있는데 얘는 코트 텐트를 쓸 때만 제가 쓰고 있고요. 다른 계절에는 잘 안 써요. 여름 같은 경우에도 안 쓰는데 이 자충식 매트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름에 더워요. 푹신하긴 하는데 내 체온을 이 안에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게 내 체온을 빨아먹으면서 통기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엄청 따뜻합니다. 밑에 매트를 안 깔아도 완전 극동계가 아니면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쓰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접이식 매트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에어 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깔고요. 이게 되게 쌉니다. 한 5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대 정도 하면 한 3천 정도에서 5천 정도 되는 이게 솜침낭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학솜이에요. 뭐 화학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몸에 안 좋다 이게 아니고 목화면솜과 구분돼서 이제 화학솜이라고 하는데 뭐 신슐레이트 소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다 화학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웰론도 있고 요새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거든요. 저는 일반적인 그냥 화학솜, 솜침낭을 씁니다. 이 가격대도 저렴한데 얘가 따뜻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되게 보들보들하고 피부에 닿는 촉감이 포근한 촉감입니다. 저는 안에가 이렇게 밖에는 방수나 이런 것처럼 돼야 되니까 이런 소재가 좋은 것 같아요. 나일론 소재 혹은 폴리 소재가 좋은 것 같은데 이 안에 소재는 이렇게 면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좀 좋더라고요. 얘를 쓰는데 얘가 좀 두께감도 있고 극동계용으로 나온 거라 보니까 따뜻해요. 근데 얘도 마이너스 한 10도 밑으로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만 가지고 좀 자기가 힘듭니다. 저는 잠잘 때 비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위에다가 패딩을 껴입고 우모 바지를 입고 자지는 않아요. 그냥 추리닝 차림으로 집에서 이제 잠자듯이 그냥 잠을 자는데 그 상태로 이 안에 들어가면 0도까지는 괜찮거든요. 내 체온이 여기가 머금고 있으니까 좀 따뜻하단 말이죠. 근데 마이너스 한 10도쯤 돼 보니까 전기 매트 없이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 매트를 깔고 사용하는데 전기 매트를 넣으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 자충 매트 위에다가 바로 전기 매트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접착제가 떨어져 가지고 부풀어 버려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AS도 안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자충 매트 위에다가는 전기 매트를 까시면 안 돼요. 만약에 깔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다시 담요 같은 걸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까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담요를 안 쓰니까 침낭 속에다가 매트를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따뜻하긴 진짜 따뜻한데 불편함이 있어요. 얘가 이게 소재가 매끈매끈하지는 않아요. 보들보들한데 뭔가 이렇게 마찰력이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얘를 깔잖아요. 얘를 깔면 얘도 보들보들해요. 소재가. 이 두 소재가 만나면요 이게 안 밀려요. 안 밀려. 이까지는 좋은데 내가 입고 자는 옷 자체도 만약에 이런 소재였다? 그럼 세 개가 다 안 밀리죠. 그래서 똑바로 잘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돌아눕잖아요. 돌아눕거나 뒤척거릴 때 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자다 보면 얘가 이렇게 접혀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기 매트를 쓰다가 접혀버리면 그 부분에 과열이 돼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전선이 꺾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잘 때는 조금 이렇게 매끌매끌한 소재들 있잖아요. 그런 소재를 입고 주무시면 이렇게 면 느낌 나는 내피가 되어 있는 침낭을 쓴다든지 이런 매트를 쓸 때도 뒤척거릴 때 좀 더 편하게 뒤척거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동계 때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느냐에 대한 이제 텐트 안의 세팅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코트 텐트를 치는 이유는
코트 텐트를 다 닫고 자잖아요. 그러면 내 숨결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발열되는 온도, 그리고 내 몸의 온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공간은 특별하게 뭐 온풍기를 틀거나 하지 않아도 굉장히 훈훈해집니다. 새벽 되면 공기가 살짝 찹다 정도 느껴지는데 얘 없이 바로 뭐 침대를 놓고 쓰거나 그러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 안에 추위를 내가 다 얼굴로 느끼면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위험성,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 뭐 환기를 잘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밤에는 난방을 어지간하면 안 하고 자려고 해요. 만약에 한다 치면 문을 조금 많이 열어놓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난방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6도인데 난로를 켰어. 근데 문도 열어놔. 그러면 글로 많이 차가운 기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바람 불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난방을 안 하고 이렇게 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솔캠 오거나 할 때는 코트 텐트, TC로 돼 있는 코트 텐트가 좋아요. 왜냐하면 얘도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에 결로가 생겨요.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TC로 돼 있는 코트 텐트를 쓰고, 그다음 바닥 공사 잘 하고, 그리고 전기 장판 하나 깔아놓고 자면 굉장히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노지를 간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런 전기 매트가 USB로 동작하는 꼼지락에서 나온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이 안에다가 딱 깔고 자시면 굉장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다. 900번 캠핑을 다니고 또 동계 캠핑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 동계 캠핑 중에서도 캠핑장이 아닌 전기를 쓸 수 없는 또 노지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전기 매트는 필수입니다. 전기 매트는 필수인데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뱅크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래서 USB로 동작하는 탄소 매트들이 요즘은 꽤 잘 나옵니다. 옛날에는 뭐 이거 따뜻한 건가 아닌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온열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해서 그냥 파워뱅크 필요 없이 그냥 보조 배터리 큰 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잘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부피도 좀 많이 작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요런 뭐 우모로 돼 있는 뭐 거위털이나 아니면 오리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침낭을 굳이 안 쓰더라도 부피에 대해서 내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민감하게 굴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 접으면 나중에 한 이 정도쯤 되거든요. 장독만 해요, 하나.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다녀도 별 문제는 없더라. 그래서 굳이 비싼 구스다운을 만약에 비싼 거 살라고 하면요, 한 100만 원대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난방 없이 잘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하시면 이런 한 5천 정도 되는,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 솜침낭도 충분히 전기장판과 함께 쓸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USB로 동작하는 요새 나오는 탄소 매트가 한 20만 원 초중반대 정도 하고, 얘가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3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보조 배터리 한 10만 원 정도 할 거고, 어느 게 더 나한테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보시면 이런 조합으로 하면 쉘터 안에다가 딱 혼자서 잠자기에 딱 좋은 세팅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동계 캠핑을 즐기는 침실 세팅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